핵심 정리 14번째 시간. 이야, 드디어 마지막 학습지를 보게 되는 순간이 왔네요. 통계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집단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모집단에 대해서 표본을 뽑을 만큼 다 뽑아라. 네, 있는 만큼 다 뽑아라. 자, 뽑았을 때 나오는 이 각각의 표본 평균 X바들이 있을 거다. 근데 이 X바가 가지는 값은 때때마다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이 X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확률 변수라고 했고요. 그럼 X바에 대해서 확률을 연결시킨 확률 분포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 X바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존재했었고요. 자, 이 값은 원래의 모집단의 평균인 m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분산인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크기가 n개인 표본을 뽑았다면 n으로 나눠준 게 분산이 되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워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어떤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첫 번째, 모집단이 무슨 분포를 따르면? 네,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표본 평균 x바도 반드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 x바에 대한 평균은 뭐라고 했나요? 네, 모평균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은 누구랑 같습니까? 네, 원래의 분산을 n으로 나눈 값과 같다고 했죠. 2번,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따르지 않는데요. 그런데 표본 n의 크기가 충분히 뭐하면 네, 크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충분히 많이 뽑는다면 그럼 이 x바는 어떻게 근사적으로라도 반드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자, 정규 분포는 똑같이 하겠죠. m과 n분의 시그마 제곱.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정리하면 어떤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뽑은 표본 이거 아이들에 대해서 이 표본에 대한 각각의 표본 평균이 존재할 텐데 이 x바들의 분포도 당연히 무슨 분포를 따라간다? 네,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평균이 n이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모집단이 있어요. 이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모집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표본을 뽑겠죠. 근데 이 표본을 충분히 어떻게? 네, 많이 뽑게 되면 이 아이들에 대한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도 무슨 분포를 따라간다? 네, 정규 분포를 따라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인지 정규 분포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어쨌든 x바라는 분포는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표본 평균이 나오면 이 표본 평균은 당연히 무슨 분포를 따르는구나. 네,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바로 문제를 풀어주셔도 무방합니다. 문제를 볼게요. 유형별 문제 1번.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정규 분포 11, 2의 제곱을 따르고 있어요. 자, 여기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추출을 합니다. 자, 25개짜리 표본을 있는 만큼 다 뽑아줍니다. 자, 이때 각각에 대한 표본 평균들이 존재하게 될 거고요. 자, 이 x바들에 대해서 x바의 평균은 원래 평균과 같습니다. 그리고 분산은 크기가 25이므로 n분의 25분의 시그마 제곱. 자, 이 아이는 5분의 2의 제곱으로 적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때 표본 평균 x바가 10 이상
12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원래 모집단이 정규 분포였었죠. 그럼 정규 분포면 이 표본 평균에 대한 이 분포도 당연히 무슨 분포를 따라간다? 네, 정규 분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면 n의 11의 평균 분산이 5분의 2의 제곱이었죠. 자, 이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는 표에서 G를 이용하기 때문에 표준화를 시켜줍니다. 표준화 시키는 방법,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10에서 평균 11을 빼면 마이너스 1 그리고 표준 편차 5분의 2로 나눠주면 되죠. 12에서 평균 11을 빼면 1 자, 이 값도 표준 편차 5분의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P에 마이너스 2.5 이상 2.5 이하가 되고요. 2.5일 때의 값이 0.4938 자, 여기에 2를 곱해주시면 정답은 0.9876이 된다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다. 즉, 모평균을 직접 구하지 않고 대략 얼마 정도가 될지 추측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모집단을 조사를 하는 것을 무슨 조사라고 했었나요? 그렇지. 다 조사한다고 해서 자, 전수조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모집단이에요. 근데 현실에서 이 모집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 인구조사처럼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거는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겠지만 매번 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낭비가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임의로 표본을 잘 추출해서 원래 모집단에 있는 평균과 유사하게 표본을 잘 뽑는다면 굳이 이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도 표본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평균이 대략 얼마 정도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뭘 뽑겠다. 네, 특정 표본을 잘 뽑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뽑은 표본에 대해서 이 평균이 존재할 거예요. 이 평균 값이 x바라는 어떤 숫자가 나왔다면 이 값을 보고 이 모평균이 실제로는 얼마가 될 건지 이 값을 추측해 보겠다 하는 것이 통계적 추정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번 모평균의 추정이고요. 동그라미 1번 표본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겠다. 자, 이것을 두 글자로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평균이 포함될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 구간에 모평균이 포함될 확률 자, 이것을 신뢰도라고 하고요. 모평균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구간 여기 안에 들어있겠구나 하고 믿을 수 있는 구간 그래서 이름을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모집단이 있어요. 자, 이 모집단의 성질을 잘 가지고 있는 표본을 N개 이미 추출해서 잘 뽑아줍니다. 그럼 이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이 존재하겠죠. 자, 이 표본 평균의 값을 x바라고 한다면 이 x바를 이용해서 거꾸로 추측해 나가는 거예요. 추정이죠. 자, 누구를 추측할 거냐? 모집단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인 모평균이 얼마가 될까요? 이것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이해가 잘 되었나요? 결론은 표본 평균이 주어졌을 때 모평균이 이 구간 안에는 들어가겠다라고 추측해 주는 것. 그것이 추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뢰도를 크게 두 가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95% 신뢰 구간과 99% 신뢰 구간이 있습니다. 95% 신뢰 구간은요. 주어진 표본 평균에 대해서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x바에서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고요.
두 번째, 99% 신뢰 구간은 1.962, 2.58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잠깐 보시면, 자, 여기 값은 1.96이고 여기는 2.58이에요. 똑같은 x바와 똑같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자, 이 구간과 이 구간이 있을 때, 자, 위에 있는 95% 신뢰 구간에 대해서 99% 신뢰 구간은 95%보다 더 좁을까요? 넓을까요? 그렇죠. 더 넓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범위가 넓어지니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은 당연히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은 99% 확률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밑에서 다시 해볼게요. 5번 신뢰 구간의 길이를 정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구간이 이렇게 있을 때 A 이상 B 이하라고 한다면 자, A 이상 B 이하에 대한 구간의 길이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것, 자, 이것이 길이가 되고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것, 자, 이것이 또 길이가 됩니다. 자, 95% 신뢰도일 때 길이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2개 곱하기 2. 99% 신뢰 구간에 대해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곱하기 2개 이렇게 되겠네요. 본격적으로 이 신뢰 구간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한 가지만 증명하겠습니다. 모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뽑을 수 있는 표본을 다 뽑게 된다고 했죠. 자, 다 뽑았어요.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다 뽑습니다. 자, 뽑았을 때 원래 모집단이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면 이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의 분포도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고 했죠. m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이 x바에 대한 어떤 일종의 확률을 구할 때는 반드시 무수나 네, 표준화를 시키게 되죠. 자, 표준화는 g가 되고요. g는 어떻게 구하나요? 원래 변수에 뭘 빼고? 평균을 빼고 뭘로 나눠라? 네, 표준 편차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g라는 표준화된 변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볼게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습니다. 그럼 x바라는 것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자, 이를 표준화하면 g는 원래 변수 x바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g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g가 마이너스 1.96 이상 1.96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면 0에서 1.96까지 확률이 0.4750이라고 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96이니까 자, 이 0.4750에 2배를 해주시면 그럼 얘가 0.95라는 확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g가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 속할 확률이 0.95가 됩니다. 여기서 g에 아까 구했던 x바 빼기 m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넣어 볼게요. 그리고 양변에 분모에 있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같이 곱해져서 가게 되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네, 이 모평균의 구간이었죠. 그래서 이 모평균의 구간 m을 놔두고 x바를 넘기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 좌우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자, 이 값은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요.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걸 해석을 좀 해주시면 이 모평균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리고 x바의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더한 것과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준 게 있는데요. 그럼 이런 게 되겠죠. 자, x바에 해당하는 어떤 표본 평균 값이 하나가 정해졌을 때 여기서 일정 부분을 더하고 일정 부분을 뺏는, 자, 이 범위 안에 누가 들어갈 확률이요? 그렇지, m이라는 게 속해 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다? 네, 0.95, 즉 95%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즉,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포함될 확률이 몇 퍼센트야? 네, 95%야.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유형별 문제 2번이에요.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표준 편차가 5래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자, 모집단이 있고요. 정규 분포. 평균은 몰라요. 표준 편차가 5니까 5의 제곱을 따르게 되겠죠. 자,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25개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습니다. 이 아이의 표본 평균 값이 100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실제로 이 평균은 얼마가 될지를 추측해 나가는 것. 자, 이것이 추정이라고 했었죠. 그럼 모평균 M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라는 문제에서 단 0.951 확률을 구할 때 마이너스 1.96에서 1.96, 1.96을 쓰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표본 평균이 100이었고요. 빼기 1.96 곱하기, 자, n의 값이 25였나요? 그럼 루트 n이니까 5분의 시그마가 5가 되네요. 여기에서부터 한쪽은 빼고 한쪽은 더해주시면 되죠. 5분의 5가 됩니다. 그럼 이 값은 100 빼기 1.96에서 100 더하기 1.96이 되고요. 98.04에서 101.96이 되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신뢰도 99%에 대한 신뢰 구간을 계산해 볼게요. 99%가 되기 위해서는 2.58이 필요하네요. 왜냐하면 P에 마이너스 2.58에서 2.58까지 들어갈 확률이 0.495에 곱하기 2. 자, 이걸 해주면 얘가 0.9900이 되죠. 그래서 99% 신뢰 구간일 때는 2.58을 써주시면 됩니다. 신뢰 구간은 100 빼기, 한 번은 빼고 2.58을 적어주시고요. 곱하기 루트 n분의 5분의 표준 편차 5였죠. 자, 에서부터 자, 100 플러스 2.58에 5분의 5가 됩니다. 사수 계산이네요. 자, 100에서 2.58을 빼주시면 97.42가 되고요. 102.58이 되나요? 신뢰 구간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98.04가 여기 있고요. 101.96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97.42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102.58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가 95% 신뢰 구간이고요. 여기가 99% 신뢰 구간이야. 그럼 당연히 넓으면 모평균이 이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더 큰 거예요. 그럼 범위가 더 작아지면 여기 들어갈 확률은 더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까지 재미난 싹TV를 통해 제 강의를 열심히 들어준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앞으로도 파이팅 하세요. 응원할게요.